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한두 문제 차이라니까. 그래야 딱 말이 되지. 이해됐죠? 아유, 깜짝 놀랐네. 나도 무슨 몇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그냥 한 개만 틀려. 네? 또 똑같은데 이거. 그래야 안정적이지. 몇 개 틀렸지 이번에? 3개요. 3개 틀렸어? 네. 너 배점이 높은 거 틀렸나? 네. 아, 그래서 다음에 한 개 틀려야 돼. 그래야지 합산하면 1등이 나올 거네. 2개 틀린 거잖아. 이번 한 개, 아까 3개, 그러니까 4개, 그러니까 2개 틀려. 그러니까 한 개 틀려야 돼. 100점 맞고 한 개 틀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래서 도안고 다 기피하지 않아? 다 도안고 근데 1등급 썼나? 네? 도안고 1등급 썼나? 아, 저 1등급 1지망 썼나? 네. 다 1지망 썼어? 남학생들도 1지망 그냥 써도 그럼 열심히 해야지. 핑계 댈 거리가 없잖아. 뭐 싫었는데 도안고 갔어 이러면 안 해. 본인이 해보겠다 의지로 간 거 아니야. 여기 선물 있어. 근데 저기 용환아 혹시 다른 과목 잘하는 거 있다고 했나? 아, 괜찮아요. 일단 열심히 계속 해보세요. 선우 알겠지? 선우야 근데 선우 몇 등급 나왔지? 4등? 그거 3등. 용환이 실력이랑 몇 등 나왔어? 18등인데? 일단 이번에는 그냥 2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그래도 1이긴 하다. 성우는 한번 해보자 일단. 오늘 몇 점 맞았어? 그러면 걔 1등은 맞는 근데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아직 100점밖에 지금 역전할 그 점수가 아니야. 그럼 한 5개 틀렸나? 그래? 거. 지금 기록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봐봐. 몇 개 안 된다고. 5개, 3개, 3개. 한두 개 차이잖아. 이게. 하긴 뭐든지 다 그렇지. 축구도 한두 골 차이니까. 맞아. 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걔 1등은 맞는 거 같아. 근데 나 3위에 동점자가 있어. 나 생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딱 6주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안고는 저번 주에 체육대 끝났습니다. 이번 주 끝나서 오늘까지 뭔가 여파가 좀 있네요. 맞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피곤해도 해야 돼요. 오늘까지 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지? 오늘까지 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아 그냥 내일까지 쉬어야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돼.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봐봐요 이제. 자 오늘 포함해서 한 번, 2번 그냥 딱 그리고 잘 봐봐. 이게 또 아차하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6월 2일날 선거래가 학교 안 가잖아. 그럼 또 이제 이날 학원 오든가 학원 열려 있으니까 학원을 오든가 공부할 거 갖고 와서 아니면 스카를 가든가 이렇게 해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학원이 한 11시에는 열 거야. 학원 와서 저기 자습실이 괜찮아 나름. 그럼 거기서 자습해도 되고. 그리고 봐봐요. 6월 3일날 뭐가 이거 잘못 표기가 되어 있다? 6월 3일날 선거 아니야? 아 내가 좀 뭐가 이상하네? 이게 색깔이 옅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6월 4일날 모의고사 보잖아 얘들아. 그럼 또 이날 모의고사 봤다고 약간 놀 거 아니야. 노는 건 아니지만 좀 지쳐서 그냥 좀 그날 쉬는 분위기잖아. 그러면 또 안 돼. 모의고사로 딱 끝나고 예를 들어 그런 거 해야지. 국어 같은 경우는 오답정리 국어 어차피 너희들 넷이 들어가니까 문항만 복습해야지. 문항만. 내가 왜 틀렸지 복습하고. 수학 들어가는 영어들은 또 정리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자야 돼. 그리고 이제 현충일이잖아. 이날 학교 안 가잖아. 그럼 또 하다가 갑자기 한 주가 잘 보내면 완벽한데 대충 보내면 한 주 또 날라가. 그러면 시험 이제 3주 남은 상태로.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소름 끼치게 갑자기 뭐 기말 보고 그러다 여름 됐다가 방학 한 3주 대충 하고서는 계약하고 그러다가 또 정신 없잖아. 뭐 여기 명절 전에 거의 쭉 끝난단 말이야 중간고사. 그럼 갑자기 겨울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아니지 대학생 되고 그러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이생유전을 해볼게요. 이생유전전. 자 이것도 지금 내려고 하면 좀 낼 게 많은데 일단 학교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학습활동만 일단 가지고 건드실 것 같은데 프린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봅시다. 요거는 애정 전기소설 이렇게 적어보세요. 애정 전기소설.
이제 고전 소설을 하는데 애정 전기 소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다뤘고 전기는 우리가 여기 전기성, 비현실성이에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 이렇게. 자, 그래서 비현실성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주인공들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 이래요. 보통 제자 가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애정 전기 소설 인물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시가 있어요. 시가 이렇게 작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시가 인물의 어떤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기 이생이 나오고 여기 이제 최랑과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인을 반대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나선 또 홍건적이 침입해가지고 또 죽고 그러다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또 사랑하고 이렇게 환생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고 해서 만남 이별의 이 반복 구조가 드러나요. 반복. 겨우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겨우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또 겨우 만나서 이제 환생에서까지 만나는데 운명이 다해서 또 헤어져야 돼. 그래서 만남 이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해주고. 근데 이게 얘네들이 그냥 내 운명이다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도 막 사랑을 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공들이 자아거든요. 자아와 그 주변 환경을 세계라고 해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어쨌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어떤 소설의 특징을 알려줘요. 소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한문 소설인 거예요. 최초의 한문 소설. 그냥 전설이나 신화처럼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걸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해. 근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또 이제 홍건적이 나서 죽었어. 그렇지만 다시 또 사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드러나 있다. 무슨 말이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는 줄거리 잘 알고 있니? 고전설에 좀 약간 그 트라우마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일단 한번 보죠. 배경이 고려시대고 송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경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쉽게 해서 우리나라가 배경이다. 중국이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배경이고. 자, 주인공이 나와니까 인물 잘 파악해야 돼. 이생은 자, 어느 봄날 서당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실 이거 서당이라고 보통 안 하는데 이게 좀 해석마다 다르네. 이때 당시 아마 고려의 그 최고 기관이 뭐지? 국학인가? 한국사 시간에 되면 맞죠? 아마 다른 작품에서 국학을 다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서당이면 너무 어린애들 같잖아. 좀 이상하잖아. 대학 교육기관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담 넘어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연을 보게 된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데 이를 눈치채 이생의 부모님은 이생을 고향을 떠나면 이게 뭐야? 이게 버전이 좀 다른가 봐요. 이 부모님이 이생을 고향으로 보내고 약간 고향도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다른 작품에서는 아마 학교에서 얘기해 주실 거야. 그 저기 울진 지금의 울진으로 보내요. 알겠죠? 그래서 둘은 헤어진다. 최씨 여인이 이생을 보지 못하여 상사병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일단 사랑에 빠지죠. 자, 만남이에요. 근데 지금 헤어지잖아요. 우리 이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상사병에 걸린 거야 이제. 그래서 최씨 여인의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를 설득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 두 사람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거죠. 혼인한다. 자 그러다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으나 최씨 여인은 죽어요. 또 이별한 거야. 자 이생이 슬퍼하던 때에 죽던 최씨 여인이 돌아오고 이생은 최씨 여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행복하게 산다. 다시 만난 거지. 여기다 적을까? 행복하게 산다. 자 3년 후 최씨 여인은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어. 요거는. 그래서 병들어 최씨 여인은 장사 지내고 이내 병들어. 여기서 또 다시 이별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이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를 다 알려줬으니까 여기 일단 한번 일부분 한번 보죠.
자, 어느덧 이경이 되었다. 이경은 이제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자, 달빛이 희미하게 뻗어나와 들불을 비춰. 약간 이제 좀 어떤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 좀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문득 행란 아래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점점 다가다. 탁탁 소리가 들어오니까는 청각적 신상 사용해서 이제 분위기 고조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 씨가 죽은 최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최 씨 여인이었다. 이생은 최 씨 여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어쨌든 죽은 사람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 환신한 거랑. 그래서 이게 허구적이다, 전기적이다. 이거 전기적이다, 즉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죽은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자,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 자, 최시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묵누와 통곡하던 이윽고 다음과 같이 마음을 토로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쭉 다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 처음 저는 본래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손놓고 우찌는 일을 열심히 익혔고 시집기며 글씨 쓰기며 인의의 도리로 배웠어요. 하지만 오직 규방의 여성의 일이나 알 뿐 바깥 세상의 일이 아는 것이 없었죠. 자, 그러던 어느 터에 어쩌다 붉은 살구가 있는 담장을 넘겨다 보고는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담장을 엿본 거죠. 이게 사실 넘겨다 봤다. 그럼 여기에 엿보다. 이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장, 넘겨 담장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생규장. 여기 넘겨다 보다 여기 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겨다 보다. 다시 좀 순서가 한자니까는 이생이 담을 넘본 얘기야. 엿본 얘기거든. 여기. 그래서 요 제목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 꽃 앞에서 한 번 웃음 짓고는 자, 평생 인연을 맺게 되어 장방에서 거듭 만나면서 100년의 정을 쌓았습니다. 처음 만나던 시절 이야기의 슬픔을 견딜 수 없군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동안 있었던 일. 자,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함께 살았구만.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 부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나 생각했겠어요. 홍건적인 침입해서. 그때 승려기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저의 스스로 모래부동에 살을 찍히는 일을 택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겁탈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어떤 조금 이제 그런 정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약간 유교적인 어떤 인식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목숨을 차라리 잃는 게 낫다는 얘기지. 정조를 잃느니. 자, 이는 하늘의 이치를 보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깊은 산에서 우리 부부가 헤어진 뒤에 결국 서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 새와 같이 역시 또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요. 맞죠? 어머와 같이 하니까 또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자, 영영 떨어지게 되었으니 한술 없고 한술 올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집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 이제 고단한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서글프니 그지없지만 소중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벼운 목숨을 버리고 치욕을 연하면서 다행이다. 아까 나왔던 그 내용 한 번 더 나와요, 맞지? 정조를 지키는 어떤 절개를 지키는 거가 차라리 나았다. 자, 마지막에 제가 되어 버린 제 마음을 누가 가여해줄까요? 갈기갈기 찢어진 채 제 창자에 원한만 가득합니다. 저 해골 들판에 넓어졌고 간담은 땅 위에 붉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해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의 슬픔과 원한이 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지금 깊은 산골에 추연의 피리 소리 들려오고 천녀의 홀령은 자기 몸을 찾아 돌아왔으니 동래도에서 기약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시골에 삼생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 다시 만나잖아.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지.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니까는 이생이 제가 바라던 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바라던 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밖에 안 나가고 이제 계속 집에 맺는 거죠. 아무튼 두 사람이 정답게 이런저런 나누다가 집안 재산이 홍보적에 탈취되었는지 화제가 되었다. 최시현이 잘 숨겼다고 얘기하지 잘 묻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 장례도 다 치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속마음은 서로 다 통하고 함께 잠자리 들었다. 그 지금까지 보면 예정과 똑같았다. 자, 그리고 나서는 결국엔 또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시간이 돼서 또 이별하고 이생은 또 이제 장례 다 보내고 끙끙 앓다가 또 이제 죽는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는. 그래서 이 애정 정기소가 특이하게 이제 어떻다 이 비극적 결말이 좀 드러나요. 비극적 결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이제 운영전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약간 이제 좀 생뚱맞게 이제 미스터 바이랑 좀 엮었잖아. 이거는 그냥 소설 갈래로 좀 엮은 것 같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에 뭔가 이제 뭐 여기 굉장히 얘기하는 만남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다 이런 걸 드러냈다. 그래서 어쨌든 소설이다, 서사 갈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의 어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소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스터 방두중 한번 봤고 이생규장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좀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그냥 그 저기 슬경설까지 볼까 그냥 깔끔하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빌레라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좀 힘드시겠지만 슬경설 이게 이제 지금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정, 서사 그 다음에 이제 수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술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보죠. 일단 또 한문 수필로 또 집어넣네. 그 다음에 이와 개에 관한 명사 이렇게 지금 제목을 좀 풀어서 얘기했어요. 이와 개에 관한 명사.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벼룩 같은 걸 얘기하는 작은 벌레들을 얘기하는 거고 개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개입니다. 강아지, 큰 개, 이런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한문수필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주제를 먼저 보죠.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그다음 중요한 말이다. 여기 변증법적인 대화. 일종의 이제 어떤 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고 다시 그 의견을 합쳐서 정반합, 이런 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이제 합치는 정반합의 어떤 내용 정의 방식,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조적 예시와 비유 등을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소한 물건을 수업을 소재로 하여 교훈적 의미상 보시겠다.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보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자, 일단 통념을 제시하는 역할이고 뭔가 어떤 손님이 등장해서 이 나나 어떤 이제 여기 주인공 작가의 대리인 같은 거잖아. 이제 그 인물에게 말을 걸면 이 나가 이제 생각이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죠.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 개를 쳐주는 걸 봤는데 자,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얘기죠. 나는 이렇게 됐고 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좀 나도 좀 뭔가 비꼬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나도 어떤 사람이 어제 그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에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막 벌레 같은 거 있잖아. 일단 여기 이제 대조가 이제 이가 개랑 대조되겠죠. 툭툭 태워 죽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면서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손님의 말과 대꾸를 이루는 나의 대답으로 자,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손님은 놀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있는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를 놀리는 게 아니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주제가 되는 거죠. 무릇 생명이 있는 거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와 같은 곤충에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요. 자,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신의 말에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에요. 놀리려고 한 건 아니야. 당신에게 뭔가 좀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고요. 자, 어디 엄지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자,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든 생명이 모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각 숨과 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자,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의 풀을 새풀같이 소의 풀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붕새를 자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에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요 하면서 약간 좀
이규보 작가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지. 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평등하다. 뭐 작고 크고 구분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일단 내용 전개 방식이 정반합, 변증법이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변증법적인 논리 전개 방식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규보 하면은 이옥설이라고 있어요. 이옥설. 한 번 정도 들어봤는데 집이 있는데 집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썩었어. 석가래 같은 게. 근데 어떤 건 너무 많이 썩고 어떤 건 조금 썩었어. 근데 너무 많이 썩은 거는 좀 늦게 발견한 거고 조금 썩은 걸 일찍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규보가 뭐든지 잘못된 걸 빨리 찾아서 빨리 발견해야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고칠 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람 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 빨리 바로 잡아야 돼. 계속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라의 문제점인데 빨리 바로 잡. 안 그러면 나라 망하잖아.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게 있는데 요거는 설명 방식이 뭐냐면 그 이제 석가래나 피가 수리하는 거잖아. 지금 집을 수리하는 걸 통해서 사람 몸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로 얘기해.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유추의 방법으로 또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옥설이 혹시 나오면 이거는 유추의 방법. 슬견설은 변증법적인 논리 전개 방법.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유추와 그다음에 좀 내용의 어떤 범위를 크게 개인의 어떤 몸에서 나라로 확장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개인 혹은 이제 나라. 그래서 이제 확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수리하는 것, 집수리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개인, 나라 이거 고치는 것도 연가지기도 해서 유추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